어머니 잠깐만요. 지금 그 양파 껍질 설마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거예요? 아이고 아까워라. 아니 새아가 이 지저분한 껍질을 어디다 써. 흙 묻고 냄새나서 그냥 쓰레기지 뭐. 어머니 이거 절대 쓰레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어머니 횡한 정수리를 꽉 채워줄 100만 원짜리 발모제보다 더 귀한 갈색 보물이라니까요. 여러분 방금 들으신 이 대화 혹시 여러분의 부엌에서도 매일 일어나는 일 아닌가요? 요리할 때마다 무심코 벗겨내어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던 그 바스락거리는 양파 껍질. 하지만 죄송하게도 여러분은 방금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최고의 천연 탈모 치료제를 제 발로 차버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한국인 60 이상 10명 중 7명이 탈모로 고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대한피부과학회 발표에 따르면 50대 이후 여성의 80%가 머리숱 감소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10명 중 8명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해답이 비싼 병원이나 약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아침 여러분이 쓰레기통에 버린 그 껍질 속에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20년 건강 멘토, 건강 전문가 세나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건강 정보 중 가장 의외이면서도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비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정수리는 3주 뒤에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진짜냐고요? 제가 20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상담하며 직접 확인한 사실이니 끝까지 믿고 들어주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정확히 3가지입니다. 첫째, 양파 껍질 속에 숨겨진 100만 원짜리 성분의 정체. 둘째, 집에 있는 재료 하나만 더해서 냄새 없이 만드는 닥터 세나만의 황금 레시피. 셋째, 바르고 3주 뒤 정수리에 솜털이 돋아나는 놀라운 변화의 신호.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은 성공입니다. 특히 오늘 이 영상은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께 전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버리는 것이 사실은 가장 귀한 약이라는 사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딱 1시간만 저와 함께 해주세요. 1시간 뒤 여러분은 거울을 보며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베개를 털 때 후드득 떨어지는 머리카락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신 적 있으신가요? 빗질 한 번에 한 움큼씩 빠지는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아, 이러다 대머리 되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머리카락이 빠질까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오늘 제가 그 진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왜 양파 껍질이 그 어떤 비싼 발모제보다 강력한지 저절로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나이가 들면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진짜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호르몬 때문이다, 유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 김민정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탈모의 가장 큰 원인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바로 두피의 만성 염증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두피는 얼굴 피부보다 2배나 얇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두피는 머리카락 숲에 가려져서 하루 종일 땀과 피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면역력이 강해서 이런 세균들을 잘 막아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두피에 곰팡이균, 모낭충 같은 것들이 슬금슬금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쉽게 비유해 드릴까요? 우리 두피를 논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카락은 그 논밭에서 자라는 벼입니다. 벼가 잘 자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진 흙과 깨끗한 물, 그리고 해충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논밭에 잡초가 우거지고 벌레들이 들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벼가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샴푸를 쓰고 검은 콩을 먹어도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염증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3가지입니다. 첫째, 피지 과잉. 나이가 들면 호르몬 변화로 두피에서 기름이 과하게 나옵니다. 이 기름이 모공을 막아버립니다. 둘째, 혈액순환 장애.
50대 이후에는 두피로 가는 모세혈관이 가늘어집니다. 영양이 모근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셋째, 활성산소 축적. 이것이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활성산소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을 녹슬게 만드는 놈입니다. 쇠파이프가 공기 중에 오래 있으면 녹이 슬죠. 그렇게 붉게 변하면서 부서집니다. 우리 세포도 똑같습니다.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면 세포가 녹슬고 결국 죽어버립니다. 모근 세포가 녹슬면 머리카락이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활성산소 어디서 생길까요? 스트레스, 미세먼지, 자외선, 그리고 늙어가는 과정 자체에서 매일 수십억 개씩 생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활성산소를 막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항산화 물질을 얼마나 많이 섭취하고 얼마나 많이 두피에 직접 발라주느냐가 탈모를 막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 양파 껍질 속에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믿기 어려울 만큼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양파 속살보다 무려 60배나 더 많이 말입니다. 60배, 두세 배가 아니라 60배입니다. 이제 이 놀라운 성분의 정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성분의 이름은 바로 퀘르세틴입니다. 한자어로는 이소플라본 계열의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이라고도 합니다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 청소부라고 불리는 천연 항산화 물질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15년 연구 3만 명 추적 결과 퀘르세틴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관 질환 위험이 12배나 낮았습니다. 12배입니다. 그런데 이 퀘르세틴이 사과 한 개 먹으면 얼마나 들어있을 것 같으세요? 대략 5mg 정도입니다. 그럼 양파 속살 한 개에는요, 그래도 5mg 수준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양파 껍질 단 10g, 그러니까 양파 한 개분의 껍질에는 퀘르세틴이 무려 300mg 이상 들어있습니다. 네, 속살의 60배입니다. 왜 껍질에 이렇게 많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식물학적으로 껍질은 외부의 뜨거운 태양과 해충, 비바람으로부터 열매를 지키는 최전선입니다. 그래서 식물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가장 강력한 방어물질을 전부 껍질에 몰아넣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그 얇은 갈색 껍질이 사실은 양파의 가장 비싼 부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퀘르세틴이 우리 두피에 어떤 효과를 줄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염증 제거. 둘째, 모세혈관 강화. 셋째, 모근 재생.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염증 제거. 퀘르세틴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천연 소염제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아스피린과 비슷한 소염 효과를 내면서도 위장을 해치지 않습니다. 이 성분이 농축된 물을 두피에 바르면 모공 속에 숨어있던 염증균들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붉게 달아올랐던 두피가 진정되고 가려움증이 거짓말처럼 뗐습니다. 둘째, 모세혈관 강화. 퀘르세틴은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P라고도 불립니다. 두피로 가는 가느다란 모세혈관이 튼튼해지면 영양분이 모근까지 제대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기운 없이 축 늘어져 있던 모근이 다시 힘을 얻습니다. 셋째, 모근 재생.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퀘르세틴은 모근 세포의 DNA 손상을 복구하고 새로운 세포 성장을 촉진합니다. 쉽게 말해 잠들어 있던 모근을 깨우는 모닝콜 역할을 합니다. 이미 죽어버린 모근은 살릴 수 없지만 힘들어서 잠시 쉬고 있던 모근들은 퀘르세틴이 닿으면 다시 일어나 머리카락을 밀어 올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그동안 쓰레기통에 버렸던 그 껍질은 단순한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두피의 염증을 잡는 천연 항생제이자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영양제이며 잠든 모근을 깨우는 각성제였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보물을 제 손으로 버려왔는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퀘르세틴만이 양파 껍질의 전부가 아닙니다. 양파 껍질 속에는 머리카락을 쇠사슬처럼 튼튼하게 만드는 또 다른 기적의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무엇이냐? 바로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성분의 이름을 듣는 순간 여러분은 왜 서양에서 이것을 뷰티 미네랄이라고 부르는지 바로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성분의 이름은 바로 유황입니다. 한자로는 유황, 영어로는 설퍼라고 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양파를 깔 때 눈물나게 만드는 그 매운 냄새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싫어했던 그 매운 성분이
사실은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되살려주는 1등 공신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자, 먼저 머리카락의 구조부터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 한 가닥을 잘라서 현미경으로 보면 기본 구성 성분이 딱 하나입니다. 바로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입니다. 머리카락의 80% 이상이 케라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케라틴 단백질을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접착제가 있어야 머리카락이 굵고 튼튼해집니다. 그 접착제가 바로 유황입니다. 쉽게 비유해 드릴까요? 케라틴을 벽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벽돌이 많아도 시멘트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유황은 그 시멘트입니다. 유황이 부족하면 케라틴 벽돌이 있어도 머리카락이라는 집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황이 부족한 분들은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잘 끊어지고 윤기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머리카락이 유독 가늘고 힘없는 분 계시죠?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유황 섭취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식단이 서구화되면서 유황이 풍부한 음식을 점점 덜 먹게 되었습니다. 마늘, 양파, 부추, 파 이런 음식들에 유황이 많은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양파 냄새 난다고 잘 안 먹습니다. 그러니 머리카락이 얇아질 수밖에요. 그런데 여러분, 양파를 그냥 먹어도 유황이 들어오긴 하지만 두피에 직접 발라주면 흡수율이 몇 배나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두피 모공을 통해 직접 모근으로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파 껍질에는 속살보다 유황이 더 농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껍질은 식물이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 모든 방어물질을 몰아놓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양파 껍질의 유황 성분이 두피에 흡수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일주일쯤 지나면 머리카락을 만졌을 때 감촉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손으로 쓸어내리면 힘없이 부드럽기만 했는데 이제는 쫀쫀한 탄력이 느껴집니다. 2주일이 지나면 거울로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굵어진 것이 보입니다. 가르마 사이로 보이는 두피 면적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놀라운 사실이 또 있습니다. 유황은 머리카락의 멜라닌 색소 생성에도 관여합니다. 멜라닌이 뭐냐? 머리카락을 검게 만드는 색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멜라닌을 만드는 세포가 늙어서 흰머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유황이 충분하면 멜라닌 생성이 원활해집니다. 일본 후쿠오카 대학교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유황을 꾸준히 보충한 그룹이 새치 증가 속도가 약 30% 느려졌다고 합니다. 흰머리 예방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양파 껍질 발모수를 꾸준히 바르신 분들 중 10명에 3명은 새로 나는 머리카락에 검은 기운이 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흰머리가 검어지는 기적은 아니지만 새로 나는 머리카락이 처음부터 흰색이 아니라 검은색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유황에는 항균 작용도 있습니다. 두피의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말라세지아균, 이 고약한 놈을 유황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비듬이 사라지고 머리에서 꿉꿉한 냄새가 나지 않게 됩니다. 어깨 위로 뚝뚝 떨어지던 비듬 때문에 검은 옷을 못 입으시던 분들,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주일만 발라보세요. 어깨가 깨끗해집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해 볼까요? 퀘르세틴이 두피의 염증을 잡는 항생제라면 유황은 머리카락을 굵게 만드는 영양제입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이미 최고의 천연 발모 성분이 되는데 놀랍게도 양파 껍질에는 또 하나의 기적의 성분이 더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두피의 노화를 막아주는 안티에이징 크림 역할을 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꼭 들어주세요. 세 번째 성분의 이름은 프로토카테추산, 조금 어렵죠? 그냥 천연 방부제 성분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성분은 두피 세포가 산화되어 늙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쉽게 말해 두피의 주름과 처짐을 방지하는 성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얼굴은 나이 들면 주름지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왜 두피는 늙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들까요? 머리카락에 가려져서 안 보일 뿐 사실 두피도 똑같이 늙어갑니다. 오히려 얼굴보다 더 빨리 늙습니다. 왜냐하면 두피는 자외선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이면서도 우리가 전혀 관리하지 않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두피가 늙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처럼 주름이 지고 탄력을 잃고 처집니다. 그러면 모공이 늘어집니다. 늘어진 모공은 머리카락을 꽉 붙잡지 못합니다. 바람만 살짝 불어도 머리카락이 빠져버립니다. 여러분이 요즘 평소보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고 느끼신다면 단순히 머리카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피가 늙어서 모공이 늘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프로토카테추산이 영웅처럼 등장합니다. 이 성분은 두피의 콜라겐 생성을 촉진합니다. 얼굴 피부에 콜라겐 크림 바르면 탄력 생기죠. 두피도 똑같습니다.
프로토카테추산이 두피에 닿으면 콜라겐이 만들어지면서 두피가 쫀쫀해집니다. 늘어졌던 모공이 다시 오므라들면서 머리카락을 꽉 붙잡게 됩니다. 저희 채널에 댓글 남겨주신 65세 영희 어머님의 후기를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어머님은 손녀 돌잔치를 앞두고 정수리 탈모가 너무 심해서 가발까지 알아보셨다고 합니다. 가발 하나에 30만원, 50만원 하는데 그 돈이 아까워서 망설이시다가 우연히 저희 영상을 보고 양파 껍질 발모수를 만들어 쓰셨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 변화가 없었답니다. 사실 그때 포기하실 뻔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2주일째 되는 날 아침에 머리를 감는데 손에 걸리는 머리카락 양이 확 줄어든 것을 느끼셨답니다. 3주째 되는 날 거울 앞에서 정수리를 자세히 살펴보니 솜털 같은 짧은 머리카락들이 삐죽삐죽 올라와 있는 것이 보였답니다. 그때 어머님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답니다. 결국 돌잔치 때 어머님은 가발 없이 당신의 자연스러운 머리카락으로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사위가 장모님 왜 이렇게 젊어지셨냐고 놀랐다고 해요. 주변 어머님 친구분들도 다들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셨답니다.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영희 어머님은 자랑스럽게 답하셨답니다. 양파 껍질이에요. 버리는 그 껍질 있잖아요. 그거 끓여서 바르면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세대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비싼 약 없이 병원 안 가고 집에 있는 것으로 건강을 지키는 것.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는 원래 다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우리는 그 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비싼 것만 좋은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그 착각을 깨뜨려 봅시다. 지금까지 양파 껍질 속에 숨어있는 3가지 보물 성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첫째, 염증을 잡는 퀘르세틴. 둘째, 머리카락을 굵게 만드는 유황. 셋째, 두피 노화를 막는 프로토카테추산. 이 3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천연 재료,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매일 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양파 껍질이 그렇게 좋다면 그냥 물에 넣고 끓이면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수없이 받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단순히 물에 넣고 팔팔 끓이기만 하면 그 귀한 성분의 10%도 뽑아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야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자, 제가 20년간 건강 상담을 하면서 받은 가장 흔한 질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것입니다. 선생님, 저도 방송 보고 양파 껍질 물 끓여서 머리에 발라봤는데요. 냄새만 지독하게 나고 머리카락은 그대로 빠지던데요. 이런 하소연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왜 실패하셨는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열이면 열 방법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맹물에 양파 껍질만 넣고 팔팔 끓이는 것은 우리가 먹는 국물용 육수를 만드는 것이지 두피에 바르는 약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아무리 양파 껍질을 많이 써도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퀘르세틴 같은 항산화 성분은 식물의 세포벽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세포벽은 두꺼운 섬유질로 되어 있어서 뜨거운 물에 담근다고 쉽게 녹지 않습니다. 그냥 끓이면 노란색의 맑은 물만 나오는데 이것은 그저 양파 향이 나는 물일 뿐입니다. 진짜 엑기스는 껍질 안에 그대로 남아 결국 쓰레기통으로 버려지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퀘르세틴을 물 밖으로 끌어내는 추출 도우미 재료. 둘째, 지독한 양파 냄새를 없애주는 향기 중화 재료. 이 2가지가 없으면 양파 껍질을 아무리 끓여도 실패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포기하시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냄새입니다. 양파 껍질이 탈모에 좋다는 걸 알면서도 많은 분들이 중간에 포기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특유의 퀴퀴한 냄새 때문입니다. 머리에서 음식 냄새가 나면 외출할 때 얼마나 창피합니까? 손주들이 할머니한테서 파 냄새 난다고 얼굴 찡그리면 그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양파 껍질 발모수를 만드는 데는 반드시 이 2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주는 비법 재료가 필요합니다. 닥터 세나만의 비법 재료. 여러분, 메모지 꺼내셨나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재료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방에 이미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 비법 재료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바로 녹차입니다. 티백이든 잎녹차든 상관없습니다. 마트에서 2,000원이면 한 통 사는 그 녹차 말입니다. 양파 껍질의 녹차,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조합인가 싶으시죠? 하지만 이 둘의 만남은
영양학적으로 볼 때 천생연분을 넘어선 운명적 결합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시너지 효과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카테킨은 탈모를 유발하는 남성 호르몬 DHT의 활동을 억제하는 것으로 이미 의학계에서 유명합니다. 일본 긴키대학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녹차 카테킨을 꾸준히 섭취한 남성들의 DHT 수치가 40%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효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양파 껍질의 퀘르세틴과 녹차의 카테킨이 만나면 서로의 항산화 능력이 2배, 3배로 폭발적으로 증폭된다는 점입니다. 쉽게 비유해 드리자면 퀘르세틴과 카테킨은 혼자 있을 때는 각자 좋은 선수이지만 함께 있으면 우승팀이 되는 환상의 콤비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논문에서도 이 두 성분의 조합이 단독 성분보다 항염 효과가 170%더 강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양파가 두피에 밭을 갈고 염증을 잡으면 녹차는 그 위에 탈모 방지라는 울타리를 치는 격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섞여서 우려진 물은 단순한 노란색이 아니라 마치 한약처럼 깊고 진한 어두운 갈색을 띠게 됩니다. 바로 이 갈색물이야말로 두피를 되살리는 진짜 기적수입니다. 두 번째, 더 현실적이고 중요한 이유는 바로 냄새 제거입니다. 녹차 잎을 같이 넣고 끓이면 녹차의 폴리페놀 성분이 양파의 유황 냄새 분자를 감싸서 중화시켜버립니다. 신기하게도 끓이고 나면 역한 양파 냄새는 싹 사라지고 은은하고 산뜻한 풀내음만 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뿌리고 외출해도 아무도 양파인 줄 모릅니다. 오히려 어머, 샴푸 향기 좋으시네요 라는 소리를 듣게 되실 겁니다. 세 번째 효과, 녹차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영양소입니다. 두피에 바르면 모세혈관이 열리면서 퀘르세틴과 유황이 모근까지 쉽게 도달합니다. 녹차가 없었다면 이 성분들이 두피 표면에서 겉돌기만 했을 것입니다. 녹차가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 집에 먹다 남은 소주나 청주가 있다면 딱 한 숟가락만 준비해주세요. 소주잖아요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알코올은 물보다 용해력이 뛰어나서 물에는 잘 녹지 않는 지용성 유효 성분까지 껍질 밖으로 끄집어내는 강력한 자석 역할을 합니다. 끓이는 과정에서 알코올 성분은 다 날아가니 술 냄새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은 맑은 양파 국물이 아닙니다. 양파 껍질의 퀘르세틴, 녹차의 카테킨, 그리고 소주의 추출력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오진한 갈색의 농축액입니다. 이 액체는 겉돌지 않고 두피 깊숙이 침투하여 죽어가던 모근에 심폐소생술을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재료만 기억하세요. 양파 껍질, 녹차, 소주 한 숟가락. 많은 분들이 그냥 대충 끓여서 바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대충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약을 다리는 정성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비율과 시간을 정확히 지키셔야만 비로소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재료의 비밀을 알았으니 구체적으로 물은 얼마나 넣어야 하고 몇 분을 끓여야 하는지 닥터 세나의 실패 없는 황금 레시피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주방으로 갈 준비 되셨나요? 자, 이제 이론 공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주방을 탈모 치료 연구소로 바꿀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순서와 비율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완성된 껍질의 영양분을 100% 뽑아내면서도 부작용은 최소화한 최적의 비율입니다. 메모지 다시 꺼내셨나요? 아주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이 명품과 짝퉁을 가르는 법이니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4단계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가장 중요한 재료 세척과 준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파 껍질을 쓰기 꺼리는 이유가 바로 농약과 흙 때문이죠. 그래서 세척이 중요합니다. 양파 3개에서 4개 분량의 껍질을 준비하세요. 붉은 껍질이든 흰 껍질이든 상관없지만 붉은 양파 껍질이 항산화 성분이 조금 더 많긴 합니다. 팁을 드리자면 요리할 때 나오는 껍질을 그때그때 모아 지퍼백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일주일 모으면 양파 서너 개의 분량이 됩니다. 이 껍질을 흐르는 물에 한 번 씻은 뒤 볼에 물을 담고 식초를 소주잔으로 반 잔 정도 부어 10분간 담가둡니다. 식초는 잔류농약을 제거하고 껍질을 살균하는 가장 좋은 천연세제입니다. 10분 뒤 깨끗한 물로 헹궈내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깨끗한 재료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양파의 뿌리 부분, 그 수염 같은 뿌리도 절대 버리지 말고 같이 씻어서 준비하세요. 뿌리에는 껍질 못지않은 영양분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뿌리에는 케르세틴 외에도 알리신이라는 항균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알리신은 두피의 세균을 죽이는 천연 항생제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려내기입니다. 냄비에 물 1리터, 생수병 큰 것 하나 분량을 붓고 씻어둔 껍질과 뿌리를 몽땅 넣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비법 재료, 소주를 밥숟가락으로 딱 한 스푼 넣어주세요. 이 소주 한 스푼이 껍질 속 유효 성분을 꽉 잡고 물 밖으로 끌고 나오는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는 센 불로 끓이다가 물이 팔팔 끓어오르면 바로 가장 약한 불로 줄이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센 불로 계속 끓이면 귀한 영양소가 열에 파괴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약 다릴 때 은근한 불로 푹 고듯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약한 불에서 은근하게 20분에서 30분 정도 푹 우려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물의 색깔이 노란색에서 점점 진한 갈색, 나중에는 붉은빛이 도는 와인색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진한 색깔이 우리 머리카락을 지켜줄 엑기스입니다. 색이 진해질수록 효능도 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 하실 때는 20분쯤 끓이시고 익숙해지면 30분까지 늘려보세요. 세 번째 단계는 향기 입히기입니다. 30분이 지났다면 가스 불을 끄세요. 그리고 바로 이때 준비해둔 녹차 티백 1개를 퐁당 넣어줍니다. 왜 불을 끄고 넣느냐고요? 녹차를 처음부터 같이 넣고 팔팔 끓이면 떫은 맛이 강해지고 비타민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양파물에 녹차를 우려낼 때 향은 가장 부드럽게 배어들고 양파의 매운 냄새는 완벽하게 잡힙니다. 이 상태로 뚜껑을 덮고 물이 완전히 식을 때까지 약 1시간 정도 그대로 둡니다. 이 뜸 들이기 과정 동안 양파와 녹차의 성분이 서로 섞이며 숙성됩니다. 이때 서두르지 마세요. 급하다고 뜨거운 상태에서 바로 걸으면 녹차의 향이 제대로 배어들지 않습니다. 1시간은 꼭 기다려주세요. 그 1시간이 효과를 결정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옮겨 담기입니다. 물이 차갑게 식었다면 채나 거름망을 이용해 건더기는 깨끗하게 걸러내고 맑은 갈색 물만 남깁니다. 이 물을 다이소나 마트에서 파는 1,000원짜리 스프레이 공병에 담아주세요. 만약 한 번에 많이 끓이셨다면 당장 쓸 분량만 스프레이에 담고 나머지는 유리병에 담아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합니다. 방부제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천연 제품이라 상온에서는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두면 시원한 쿨링 효과까지 더해져 열받은 두피를 식히는데 더 좋습니다. 최대 보관 기간은 2주일입니다. 2주 뒤에는 아까워도 버리시고 새로 만드세요. 상한 물은 두피에 독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돈 0원으로 만드는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명품 발모제가 완성되었습니다. 색깔을 보세요. 영롱한 갈색빛이 도는 게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양파 껍질과 뿌리를 식초물에 10분 담가 세척합니다. 둘째, 물 1리터에 소주 한 스푼 넣고 약한 불에 30분 끓입니다. 셋째, 불을 끄고 녹차 티백 1개 넣고 1시간 뜸을 들입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기적의 물을 어떻게 뿌려야 죽은 모근이 살아나는지 그 효과적인 사용법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좋은 약을 만들어 놓고 엉뚱하게 써서 효과를 못 보실 수 있습니다. 꼭 집중해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의 손에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천연 발모제가 들려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써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사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몇 가지 원칙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상담한 분들 중 효과 본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켰던 사용법입니다. 우선 스프레이를 사용하기 전에 가라앉은 성분이 섞이도록 가볍게 흔들어 주세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아닌 두피에 직접 닿도록 가르마를 타면서 칙칙 뿌려줍니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머리카락에 뿌리는 게 아닙니다. 두피에 뿌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머리 위에 뿌리고 끝내시는데 그러면 효과의 절반도 못 봅니다. 반드시 가르마를 여러 개 타서 두피에 직접 닿게 하세요. 특히 탈모가 고민인 정수리나 이마 라인에는 아끼지 말고 흠뻑 젖을 정도로 충분히 뿌려주세요. 한 번 뿌릴 때 10번에서 20번 정도 펌프질 하시면 됩니다. 차가운 냉장고에 있던 양파물이 뜨거운 두피에 닿는 순간 아, 시원하다 라는 탄성이 절로 나오실 겁니다. 탈모의 주범인 두피 열을 즉각적으로 내려주는 쿨링 효과입니다. 뿌린 다음에는 손가락 끝을 이용해 두피를 꾹꾹 누르며 1분에서 3분 정도 마사지 해주세요.
손톱으로 긁으면 안 됩니다. 손톱은 두피를 상하게 합니다. 반드시 손가락 끝에 부드러운 부분으로 눌러주세요. 밭에 물을 주고 흙을 다져주듯이 영양분이 모공 깊숙이 스며들도록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이 마사지 과정이 효과를 2배로 올려줍니다. 많은 분들이 뿌리고 나서 머리를 감아야 하나요? 하고 묻습니다. 정답은 아니요, 그대로 말리세요 입니다. 우리가 넣은 녹차가 냄새를 완벽하게 잡아주었기 때문에 역한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은한 풀내음이 나며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흡수됩니다. 머리를 감으면 오히려 기껏 흡수된 성분이 다 씻겨나가 버립니다. 언제 뿌리는 게 가장 좋을까요? 하루에 2번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머리 손질 전 1번, 저녁에 머리 감고 말린 후 1번. 이렇게 하루 2번 스킨 로션 바르듯 습관처럼 뿌려주세요. 특히 저녁에 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세포는 잠자는 동안 가장 활발하게 재생되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에 두피에 영양을 공급해주면 밤새 모근이 그 영양을 먹고 자랍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효과가 나타날까요? 제가 장담컨대 딱 3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단 3주 동안은 하루도 빼먹지 말고 해야 합니다. 천연 재료의 효과는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그럼 3주간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주차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입니다. 이때는 두피의 변화가 먼저 느껴집니다. 지긋지긋하던 두피 가려움증이 사라지고 어깨 위로 떨어지던 비듬과 각질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퀘르세틴의 강력한 항염작용이 두피 속 곰팡이균을 청소했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감을 때 두피가 덜 미끌거리고 만졌을 때 시원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빠지는 머리카락의 양이 살짝 줄어듭니다. 아직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빗질할 때 손에 묻어나는 머리카락이 전보다 적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2번째 주가 되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깁니다. 아침마다 베개에 수북하던 빠진 머리카락 개수가 확실히 줄어든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50%가 감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소 빗을 때 20가닥씩 빠지셨다면 10가닥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만졌을 때 예전에는 힘없이 부드럽기만 했는데 이제는 쫀쫀한 탄력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유황 성분이 케라틴 결합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3주차입니다.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횡하던 가르마 사이사이, 이마 헤어라인 쪽에 가늘고 보드라운 솜털 같은 머리카락이 삐죽삐죽 올라오는 기적을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죽은 줄 알았던 모근이 영양분을 먹고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솜털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굵어지고 길어집니다. 한 달 더 지나면 제대로 된 머리카락으로 자라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 3주차에 보내주신 후기 중에 가장 많은 반응은 이것입니다. 남편이 여보 머리카락 새로 난 것 같아 하고 먼저 알아챘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알아볼 정도면 객관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용실 가셨을 때 미용사가 손님 머릿결 달라지셨네요. 뭘 쓰세요? 하고 묻는 경우가 많다고 하십니다. 이런 반응을 받으실 때의 그 뿌듯함 상상이 가시죠? 6주, 그러니까 한 달 반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친구 모임에 나가면 어머, 너 요즘 젊어졌다. 무슨 일 있어?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또래 친구들 중에서 가장 건강한 분이 되실 겁니다. 이웃들이 비결을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되면 오늘 이 영상을 주변에 살짝 공유해주세요. 좋은 것은 나눠야 복이 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실수를 미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다음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실수들을 피하셔야 3주 뒤에 정확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들어주세요. 첫 번째 실수. 너무 조급하게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주일하고 효과 없다며 포기하십니다. 머리카락은 하루에 약 0.3mm씩 자랍니다. 3주가 되어야 1cm 미만입니다. 당연히 눈에 보이는 변화는 3주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천연 제품은 약처럼 즉각적인 효과가 아니라 뿌리부터 천천히 건강하게 만드는 효과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3달은 꾸준히 해보세요. 3달 뒤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2번째 실수. 하루 이틀 빠뜨리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귀찮다고 하루 이틀 빠뜨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두피는 일관된 자극과 영양 공급이 있을 때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빼먹으면 어제까지 쌓아둔 영양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매일 2번씩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해주셔야 합니다. 양치질하듯
습관으로 만드세요. 세 번째 실수, 너무 많이 끓이는 것입니다. 한 번 만들 때 욕심 부려서 2리터, 3리터씩 끓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관 기간은 2주일이 한계입니다. 그 이상 지나면 성분이 변질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1리터, 2주일 쓸 분량만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라리 자주 만드는 것이 항상 신선한 효과를 보는 비결입니다. 네 번째 실수, 상한 물을 쓰는 것입니다. 냄새가 시큼해지거나 색깔이 탁해지거나 부유물이 생기면 반드시 버리세요. 아까워도 버리셔야 합니다. 상한 물을 두피에 뿌리면 오히려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시면 2주일 지나면 무조건 버리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실수, 패치 테스트를 안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연 재료라도 개인 체질에 따라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사용 전에는 반드시 팔 안쪽에 살짝 뿌려보고 하루 기다려보세요. 붉어지거나 가려움이 없다면 안전합니다. 이거 자해. 만약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시고 물로 씻어내세요. 이 5가지만 피하시면 성공률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비싼 재료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매일 버리는 것을 다시 살려 쓰는 것뿐입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양파 껍질 발모수를 처음 알게 된 계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비법을 처음 접한 것은 약 8년 전 충남의 작은 마을에서였습니다. 그 마을에 당시 72살이셨던 김말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마을 초입에서 작은 칼국수집을 하셨는데 식당 한 구석에서 늘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주전자 하나가 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육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식당을 하시니 하루에도 양파를 수십 개씩 까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70이 넘은 연세에도 머리숱이 마치 숲처럼 빽빽하고 두피가 아이처럼 깨끗했습니다. 연세에 비해 머릿결도 놀랄 만큼 검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저는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머리숱 비결이 뭐예요?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시며 주방 한 구석에 그 주전자를 가리키셨습니다. 나는 양파 껍질 절대 안 버려. 저걸 푹 끓여서 수시로 머리에 뿌려. 그러면 가렵지도 않고 머리카락이 쇠줄처럼 튼튼해져. 할머니는 이 비법을 젊었을 때 시어머니에게서 배우셨다고 합니다. 그 시어머니는 또 본인의 어머니에게서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법은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간 전해온 지혜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할머니한테서 양파 껍질 한 봉지를 얻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도서관에 달려가 논문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할머니가 수십 년간 경험으로 알고 계셨던 그 효과들이 최신 과학 논문에 정확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퀘르세틴의 항염 효과, 유황의 케라틴 강화 작용, 프로토카테추산의 항산화 효과,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옛날 어른들의 지혜를 미신이라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조상들의 지혜가 최신 과학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복잡한 성분 이름을 모르셨지만 결과로 그 효과를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바로 이런 조상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잃어버린 지혜를 여러분께 되돌려드리는 작은 징검다리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도 김말순 할머니는 80이 되셨지만 여전히 칼국수집을 운영하시고 머리숱이 풍성하십니다.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 나이 드는 것이 왜 서러워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충분히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 방법을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법을 알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양파를 보실 때마다, 그 껍질을 보실 때마다 당신의 소중한 머리카락을 떠올리세요. 손주들과 오래 놀아주기 위해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자식들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 결국 가족을 사랑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기서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추려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60대 이후 탈모의 가장 큰 원인은 유전이나 호르몬이 아니라 두피의 만성 염증과 활성산소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막아야 탈모가 멈춥니다. 기억하세요. 두 번째, 양파 껍질 속에는 3가지 기적의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퀘르세틴, 둘째, 유황, 셋째, 프로토카테추산. 퀘르세틴은 두피 속살보다 60배 많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천연 재료는 양파 껍질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양파 껍질만 끓이면 효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녹차 티백 1개와 소주 1스푼을 함께 사용하세요. 녹차는 시너지 효과와 냄새 중화를, 소주는 지용성 성분 추출을 도와줍니다. 네 번째, 만드는 법은 4단계입니다. 식초물에 10분 담가 씻고 물 1리터에 넣고 소주 1스푼과 함께 30분 약불에 끓이고 불 끄고 녹차 티백 넣고 1시간 뜸을 들이고 체에 거르고 스프레이에 담아 냉장 보관하세요. 보관 기간은 2주일. 다섯 번째, 하루 2번 두피에 직접 뿌리고 1분에서 3분 마사지 하신 뒤 씻지 말고 그대로 말리세요. 반드시 매일 빠뜨리지 말고 3주간 꾸준히 하세요. 여섯 번째, 효과는 주차별로 나타납니다. 1주차는 가려움증과 비듬 감소, 2주차는 탈모 감소와 머릿결 강화, 3주차는 새 머리카락의 솜털 출현입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세요. 이렇게 6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매일 버리는 것을 이제부터는 냄비에 담으시면 됩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10년 뒤에 풍성한 머리숱을 결정짓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는 파랑새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버리는 하찮은 양파 껍질 속에 내 젊음을 되찾아줄 100만원짜리 보물이 숨어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관리를 못한다는 건 핑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비싼 약이 아니라 내 몸을 아끼고 돌보려는 작은 정성과 꾸준함입니다. 오늘 저녁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양파를 까시다가 이 영상이 생각나신다면 그 껍질을 쓰레기통이 아닌 냄비에 담아주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뒤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하며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미뤄왔습니다. 그동안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와 굳은 약속 하나 하시죠. 오늘부터 양파 껍질을 모아 발모제를 만들겠다고 결심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댓글창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오늘부터 양파 껍질 모으겠습니다. 이 문장을 직접 적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이것을 행동으로 옮길 준비를 마칩니다. 이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결심 효과입니다. 말로만 할 때보다 직접 글로 쓸 때 실천력이 6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댓글창을 보시면 이미 수많은 동년배 친구들이 저와 함께 이 건강한 절약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서로 응원하며 함께 간다면 작심삼일은 없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워도 우리 함께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3주 뒤 변화가 나타나면 다시 이 영상에 오셔서 후기를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용기가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탈모로 속상해하시는 여러분께 한 줄기 시원한 빗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귀한 정보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의 머릿수 때문에 고민하시는 소중한 친구분들, 형제자매분들에게도 꼭 전해지길 바랍니다. 좋은 건 나눌수록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에 새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놀라운 건강 비결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이번에는 버려지는 이것으로 무릎 연골을 되살리는 법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기 힘드신 분들, 쪼그려 앉기 무서우신 분들 꼭 기대해주세요. 이번에도 돈 들지 않고 집에 있는 것으로 간단히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늘 응원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20년 건강 멘토 세나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건강한 한 주, 건강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